안녕하세요. 2학년 A반 조영란 5주차 총이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에 대해 무치학 9강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에 대한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이치를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구강적인 상태도 중요하지만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모든 해부학적 구조는 동일하지만 개인 환자별로 다 해부학적으로 크기나 위치나 조금씩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모형상의 상황 모형의 사진이고요. 이건 하항 모형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몰드를 많이 떴죠. 자, 먼저 지금 보시는 경우는 일단 치아는 다 상실된 상태인데 구강 상태가 진짜 좀 심하게 퇴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신 거고요. 퇴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되게 보이신 건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되게 치주의 높이도 낮고 좀 작고 이러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상태는 단단해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 높이도 알맞고 그렇게 하겠죠. 처음 시간인가? 그때 초기치 처음 시간에 보여줬던 버려지는 의치들, 많은 의치들이 버려지고 있다. 뭐 이런 사진인데 당연히 잘 안 맞으니까 불편하니까 버려지게 된 초기치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악부터 이제 해부학적 구조, 명칭이랑 이름이랑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기능 정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악 모형이랑 구강상 상태가 나오고 있고요. 자, 먼저 상악 순소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상악 순소대는 이제 입술에서 치조골에 이르는 점막에 의해 덮인 섬유결절 결합 조직의 띠로 상악 정준성 부근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육이 일단 포함되지 않아서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소대는 구순 점막에서 부채꼴로 시작되어 악재의 순측의 한 점으로 집합하여 부착된 곳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모형이 나오면 네, 지금 그림에 표시되고 있는 이런 부채꼴 모양 여기 흰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상악 순소대가 되겠습니다. 라비얼. 자, 그 다음은 상악 협소대입니다. 상악 협소대는 구순이나 협점막이 안으로 굽어져서 치은 조직까지 연장되어서 있는 점막에 주름을 말하는데 협소대는 순축소대보다 가동성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의 띠라고 나오는데 소구치가 위치하는 자리쯤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신 모양이 나오시죠. 흰색 선으로 그게 협소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소대는 이제 상악에서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순축전정입니다. 순축전정은 이제 설명에 나오고 있는데요. 구간 전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상순으로 이행되는 부위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치은에서부터 위로 진행되는 부위가 순전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악의 협측 정정은 구간 전정의 일부로 이것도 역시 협측 치은에서 옆방향의 뺨으로 이행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경계 기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 순측 전정과 다르게 옆쪽 뺨으로 올라가는 그 부위가 협측 전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상악절은이인데요. 이거는 익돌상악절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구절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상악결절 후방에 저평골 익상돌기 내측판 끝에 익돌고 사이에 있는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움푹 들어간 모양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곳이 구절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악의 두 쪽. 다음에 국의 소화. 자, 국의 소화는 모형상에서는 되게 두 점으로 많이 나오는데 국외부의 최후방이 정중 국외 봉성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육착되어 형성이 되고 진동선에 가까이에 계구하고 연조직상에 위치하고 있다는데요. 모양을 볼 때는 굉장히 끝에 있는 걸로 보여졌는데 지금 임상에서 찍은 사진을 실제 사진을 보니까 이게 좀 앞쪽으로 보여지네요, 저는. 네, 저기 흰색으로 들어간 두 개의 점이 바로 국의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엔 진동선인데요. 가장 최후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는 뭔가 진동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떨림이 있는 그런 가상의 선입니다. 진짜로 뭐 그어져 있는 선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떨리는 게 시작되는 부위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단한 해부학적 구조를 봤고요. 이제는 초기치의 지지를 도와주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잔존치조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건데요. 잔존치조대는 치아를 일단 발치를 하면 무치아골이 되면 치조 돌기가 흡수가 되면서 위축이 되겠죠. 이때 잔존치조제가 무치약제가 흡수되고 남은 치조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남은 치조윤기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당연히 초기치를 꼈을 때 지지를 도와주겠죠. 네. 그 다음에 사악결절이 되겠습니다. 사악결절은 상실되면 그 부위의 악재는 점차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원래부터 치아가 없던 부분의 치조는 흡수량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상악의 최후 구치 후방부에 돌출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사악결절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쪽에 더 많이 잘 보이네요. 구치부에 사악결절이 위치하게 되어 있으면 절치유두가 되는데요. 절치유두는 저희 수업평가의 문제로도 나왔던 부분인데 좌우 상악 중절치 사이에 바로 후방에 위치하는 작은 방추 형상의 연조직 윤기로 절치공을 통과하는 신경과 혈관을 보호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절치유두는 지지를 일단 돕겠고 초기체 지지를 돕겠고 여기부터 이제 국외 봉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인공치 배열을 할 때 여기서부터 중절치를 배열을 해주면 되겠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중 국외 봉선은 절치 유두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중 국외 봉합선을 덮고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중선에 맞춰져 있는 그런 선이 되겠죠. 선상으로 윤기가 되어 있죠. 네, 슬쩍 보자면 이렇게. 네. 국의 추벽, 즉 횡국의 주름은 이게 경국의 전방의 정준선 부위의 대각선 방향으로 물결 모양이고 구 모양인 조직의 윤기로 점막하 조직에는 지방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의 추벽과 다르게 횡국의 주름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제 세컨드 루게가 좀 중요하겠는데 세컨드 루게 전방에 어떤 금속 구조물이나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발음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세컨드 룩의 후방 쪽으로 금속 구조물을 설치를 해줘야 한다는 거를 오늘 배웠습니다. 대국의 공V가 나오겠는데요. 개공 네, 골국의 후방 양해측 부근에 구골계의 수평판과 상악골에 최후방 대구치 설측 취조 돌기에 있다고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네, 이거 완전 생소한데요. 여태까지 상악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봤고 이제부터 하악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가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하겠죠. 순소대와 협소대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상악과 동이 좀 비슷한 식인데요. 하악의 양중절치 부위에 순측 치은에서 이제 덮여있는 조직이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하악 순소대는 하나네요. 그 다음에 하악 견치와 제1소고치 부위에 협칙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부위. 상악 협소대와 비슷하게 설명이 나와지고 있네요. 여기는 협소대는 2개입니다. 하악의 순측 전정이 되겠는데요. 하순으로 이행되는 부위라고 나왔는데 뭔가 이 이상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순축으로 저는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협측 전정. 네, 여기는 이제 뺨 사이의 공간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네, 협소대와 교근 지역 전방부까지의 협측 치은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해주게 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협소대의 설명에서 나오는 교근 지역은 처음 보는데 하악 의치의 후방 원십 협측 부위인 주연을 결정하는 부위라고 나와져 있게 되는데요.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원심협측 부위가 되면서 경계가 되고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에서만 나오는 설소대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설소대는 하악 혀의 전방부에 부착이 되고 의치상에서는 설절은이나 그 다음에 설측선 절은을 형성하는데 설소대는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민감해서 활동적인 곳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즘 막 영어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 자른다고 하는데 네, 징그러워요. 자, 그 다음에 치조 설측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존 치조 사이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이제 후방 후악 설골의 커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뭐 공간이 되겠죠. 사진을 보시면 네. 혀와 구 사이에 공간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악과 비슷하게 지지에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가 나오겠는데요. 먼저 잔존 치조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악과 비슷한 설명이지만 이제 다 발거된 치아에 이제
시조가 다 흡수된 형태 지금 사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지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 다음에 구후용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후용기는 영어로 더 많이 들어봤는데 레트로몰라 패드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잔존치조의 최후방에 있는 돌출된 부위인데 연조직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치아가 다 상실돼도 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평면을 설정을 할 때, 인공치 배열을 할 때 여기에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메트로폴라 패드의 중앙에서 인공치 배열이 선의 그 라인에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총이치 교합제를 만들 때도 배웠지만 메트로폴라 패드에 따라서 인공치의 높이도 메트로폴라 패드의 3분의 2로 정해주는 아주 해부학적 구조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데가 협측 선반이 되겠는데요. 하악에서 주압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조 정상에서 오는 교합력의 부담을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죠. 붕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보네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선반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합력이 중앙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를 해주겠죠. 외사선은 학잔존치조의 구치부인 원심협측의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있는 공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솟아있는 곳이 아니라 옆쪽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공부위와 혈결절 하악 제1소고치 혹은 이소고치의 치근단 부위에서 후외상 방향으로 개구한 구멍으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오게 되는 부위라고 나오네요. 공이라는 거 보니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결절 악설 골근선의 후단 하악 3대 구치의 설측 부위가 고울 윤기상으로 튀어나와 부분으로 최상실식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 보시면 거의 내려와 있죠? 가깝게 위치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내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악골 하악체면에 이극의 후상방위로 주행하는 융기된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나왔던 외사면과 반대쪽으로 이쪽은 또 좀 더 설측 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하악융기 여기는 소구치 쪽에 있는 고륜기로 비정사긴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근데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하악융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 하악융기는 되게 굉장히 심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금속 구조물이나 총이치가 힘들 것 같고 총이치를 만약 낀다고 해도 잘 안 맞으실 것 같고 이물감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림을 보시면 교합압에 의해서 이제 치주나 이런 곳이 기능 교두가 교합압에 의해서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치주까지 압박이 오면서 치주가 압박으로 그 옆곳이 튀어나오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악에서 많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하악만 일어나겠죠. 네, 이러면 당연히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해부학적 구조 질문에서도 댓글에서도 올렸다시피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았던 시간이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옛날에
해부학적 명칭을 잠깐 배웠던 게 오늘 와서 좀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